저희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일하는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 공간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직은 허상이다, 쓸모가 없다,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저것이 아직은 별 수용성이 없다, 굉장히 말이 많은 뭡니다. 한동안 이슈거리도 됐었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200년 동안면 자본주의가 몰락할 거라는 예언을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정치, 과학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산업사회가 출발하면서 자본주의가 막 어중으로 순회했던 부분은 제국주의에 대한 땅따먹기가 대부분 이제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재화의 영역은 우주가 아니면 가상공간입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 시작이 되겠죠. 여전히 큰 기업들은 이미 이 싸움을 시작하고 데이터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오피스가 저희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재택근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리모트 워크라는 말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리모트 워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제 휴대폰 하나면 저도 웬만한 것들은 휴대폰 하나로 이제 다 업무를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굳이 사무실이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폴더폰을 산 이유도, 지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검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제가 어제 부산을 출장을 갔었고, 부산에서 시야를 좀 검수해서 혹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봐주세요. 그럼 제가 부산에서 이 헤드폰을 열고 도면을 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펜을 꺼내서 몇 가지 수정을 해서 바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처리해서 또 저한테 보내는 형태를 띄고 있죠. 사실 제가 여기 오늘 강연 이 자료도 그전에는 다른 거를 보내주셨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어제 잠깐 이제 수정을 해서 막 보내면서, 오늘도 담당자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하다 보니 막 바빠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제 부산 출장 갔다 오다가 기차에서 이제 우리 담당자는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넣으라 해서 정말로 아직 오픈한 지가 1시간도 안 되는 자료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님한테는 좀 약간 죄송스럽게 이런 보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일하는 공간을 분석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가상 메타버스 오피스를 본사로 두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상의 실질적인 사무실에 보이는 오프라인의 사무실을 일하는 공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가상 오피스, 즉 가상 오피스의 메타버스 영화처럼 가상 오피스가 본사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들은 우리가 본사에서 일하다가 가상에서 이런 이제 바깥에서 만나는 것들은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거꾸로죠. 가상의 본사가 있고 거기에 내 책상, 내 자리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재택근무, 리모트 워크.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느냐?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든 또 하나의 어떤 기업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로 대면을 못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본사를 가지고 기업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패러다임은, 그래 앞으로는 아까 그 회장님 얘기하신 대로 본사는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서로 동화되고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으로 바뀔 텐데, 심지어 보험회사 중에 하나가 라이너 생명인데, 거기가 한 3년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보험은 주의사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사에 혹시 컴퓨터로 다 해결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하에는 영화관, 그리고
그 바로 위층에는 도서실, 그리고 또 바깥에 이제 그런 내과나 여성들은 이제 내과나 뭐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예약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다 세팅을 했어요. 또 심리,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전문 그 의사들이 세팅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하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일을 위해서 공간들을 공사를 운영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구글처럼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기업들은 한동안 있었는데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수영하러 오는데 관계실 목적 일은 다른 장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본사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요거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가상 공간도 본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내는 그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기업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기업 문화에 대한 맞춰서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는 특색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런 기업의 환경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이렇게 딱 닭장처럼 딱 갇혀있는 공간에 딱 앉는 순간 머리가 수동되어 버립니다. 그런 인재들.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막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기업을 문을 닫으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막 자라면서 MZ 시대로 우리가 일하고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들을 고려하고 기업이 더 많은 인재들이 도입이 돼야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새로운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업에게 남겨줘야 될 하나의 그런 숙제가 되지 않나? 어쩌면 사명 같은 것들, 미래 세대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워킹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도 이제 공간을 저렇게 잘 꾸며놨으니까 저절로 될 거야? 아닙니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일하는 방법 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거의 한 많게는 30년, 적게는 한 20년 동안 일하는 습관이 내 자리에서 옆에 놓고 일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로 그냥 소파 같은데 정말로 좋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좋은 걸 막 사다 드려도 예전에 좀 안쓰러울 정도로 자꾸 안 쓰시고 예전 거 고집하시고 그걸 아끼시고 옷도 좋은 걸 막 사다 드리고 예전 옷만 계속 입으시고 그거는 장롱에 놓고 불편하다고 안 입으시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라떼 문화 시대인데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해도 사실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한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 스마트 오피스 이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해서 거기에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올려서 야 저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돼. 심지어 상도 주고 내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과라는 것보다도 저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면서 무엇인가 능력을 협업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성과를 냈던 사진을 막 올리고 거기에 대한 리뷰했던 것들을 잘하는 콘텐츠상을 월말이나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일해 그리고 무엇인가 문화를 바꾸는 노력했어 그러면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래야지 그 공간들이 활성화되면서 무엇인가 분위기가 좋지. 그냥 저대로 놔두면 스마트 오피스를 하고 나서도 어떤 게 있냐면 자율상태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디까지 노력하냐 하면요. 책상에 좋은 자리는 1m짜리, 보통 보면 책상이 1400, 크게는 1600, 좀 작은 1200인데 창가 쪽에 좋은 자리에 1200짜리를 놔뒀어요. 왜냐면 그 자리만 유독히 누가 찾아가서 앉으니까. 그리고 퇴근을 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종이 하나 딱 놓고 가면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누가 안 앉아요. 자유롭지 않은데. 근데 그 자리를 한 일주일만 누가 지금 높은 앉아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강심 자리가 아니면 싸움닭이 아니면 그 자리를 거기를 차고 들어가서 앉지를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그 자리에 앉는 분이 거기 계셨는데 저분이 저 자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굳이 그분 눈치 벗어나면 거기를 앉으려고 노력할까요? 아니, 아니잖아요. 저희가 풀번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을 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분이 보면 3개월 동안은 재무복귀했어요. 롤렛으로 무작위로 띵 돌려서 너가 정해진 자리에 가서 번호 순서대로 그냥 앉아. 사람 습관을 바뀐 것도 스마트 오피스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런 스마트 오피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다. 공간을 자유롭게 꾸며놓는다 해서 아무나 다 자유롭게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떤 발상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간 사용 매뉴얼은 필수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심지어는 회의실이 예전에는 회의실이 부서마다 층별로 다 했는데 만약에 10층의 본사 건물이라고 하면 층에 보통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층에 10층짜리 건물이라면 그 층에 가장 좋은 자리는 본부장님실, 창가 자리. 그리고 높은 순대로 가장 좋은 자리를 정리해요. 말단식으로 맨 밑에 기본적으로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자유롭게 자리를 앉으니까 층별로 막 섞어 앉아보면 오케이 했는데 본부장님이 내 자리는 그 층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섬처럼. 내 부서 직원은 그 층에 없습니다. 다른 층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깨달으셨죠. 한 번은 그렇게 했으니까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유한팀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 도입을 할 때 그 기업이 임원실을 처음부터 없애지 않았어요. 굉장히 회의실 부족했습니다. 7년 전에. 그런데 회의실 부족한데도 미국에 출장을 가면 한 달 동안 거기에 그 실이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임원이 4-5명만 출장을 가면 거기에 4-5개 회의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업무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와서 보고 바깥에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이 굳이 내 방에서 그냥 뭐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느니 바깥에 나가서 팀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무엇인가 재미도 있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나 좋아하는 것 같고 업무를 볼 때 날 피하지 않고 아이들도 쉽게 되고 이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데이터를. 그랬더니 임원이 자기 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달인데 열흘이 안 되는 거야. 대표님, 임원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임원 방이 없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아우 나 내 방 없어도 돼. 그 대신 라카나 하나 제대로 줘. 그래서 라카 주고 이거만 없앴습니다. 마지막에 대표님, 제교 대표님도 야 사장실도 필요 없더라 없애라. 근데 그거는 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약간 상징성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표실을 보면은 보통 좀 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층에 반을 대표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자기 혼자 들어서 업무 집중할 정도로 줄여버리고 자기가 쓰는 전용 회의실도 공용 회의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SK도 저희가 31층에 SK가 이제 본사니까 그 밑에 SK 이노베이션 뭐 자회사들이 한 5개가 쭉 있는데 31층에 그전에는 일주일에 2번 오는 임원실이에요. 제법 큰 임원실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 굳이 안 쓸 때는 예약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러면서 공간에 대한 예전처럼 방이 자기 주의를 대신하는 시대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직책이고 이제 삼성도 직급에 따라 한 5년 전만 해도 상무는 10평 심지어는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SK도 예를 들어서 본부장급이면 7평. 근데 공간이 안 나오는데도 뭐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7평을 만들어.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그 7평을 만들라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방이 7평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거 막 그걸 놔두게 좀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업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사용 매뉴얼도 기업들이 이제 회의실이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5분 이상 안 들어오면 이제 자동 이제 페널티 매기듯이 삭제되고 점수 매기는 걸로 이제 고양을 사용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에 이런 것들을 내고 퇴근하지 마세요.
아니면 물건 있으면 저녁에 딱 수거해가지고 여기 한쪽에 쌓아놓더니 주인 찾아가세요. 이런 이제 공간 세움 매뉴얼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일문화 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오피스 해놓고도 뒤에 대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내용 있죠. 왜 스마트 오피스를 해야 되지?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기업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고 판이 바뀌는 시절에 여전히 옛날 방식과 하드워크로 열심히 나는 열심히 그냥 아침에 땡 하면 9시까지 조금 출근해도 6시까지 일할래? 이거로 내가 승부를 내겠다? 뭐 그래도 승부가 아직은 좀 나는 시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대는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제 4일째 주 4일째 근무로 준비하는 것도 누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을 해서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꿀래? 변화 목표를 100%를 한꺼번에 100%를 가지 못하니까 변화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래? 그러고 나서 그 변화 관리 목표에 따라서 팀장석을 없애고 임원실을 없애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우리는 우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용을 할래 공간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일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는 한 번에 끝내는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 모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시작할 때 무리하게 욕심내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 네 가지 꼭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임원방을 없애거나 팀장을 없애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략 한 80분이 앉아 계시면 80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 문제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하십니다. 그거를 한결적으로 한 번에 몰아할 것이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조사를 해서 이 기업은 요 정도 휴먼 이노베이션이 필요해. SOY에 대한 버전을 데이터를 정립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 정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올가닉 이노베이션. 우리 조직 문화가 이러는데 우리는 이만큼 변화할 수 있어 하는 올가닉 이노베이션 데이터를 버전 2.0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공간의 변화도 한꺼번에 많은 공간이 변화하지 않아요. 임원방이 있을 수 있어요. 10번짜리가 6번짜리 될 수도 있고 문이 그전에는 겨울에 있는 유리문으로 바뀔 수 있고 요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간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져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마트 워킹도 바뀔 수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4차 산업을 결정짓는 것들 왜 사피엔스를 줬던 갑자기 생각나네. 유발 하라리, 맞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의 종교는 데이터가 생길 것이다. 데이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스마트 오피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스마트 오피스 우리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SOHI, OI, SI, WI의 데이터를 점검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기업으로 갈래 우리의 성장을 그래서 SOHI, OI, SI, WI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요만큼 더 나갈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진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를 SOCI 스마트 오피스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지금까지 쭉 드렸던 내용이 휴먼에서 왜 스마트 오피스를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내용을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직장 통찰 의식의 한방향 정렬, 우리의 생각을 한방향으로 정렬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떤 가치로 일하는 기업이야.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 우리 후손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돼 하는 것들을 공통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게 SOHI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이터. OI는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 기업의 여러 가지 조직 문화. 우리가 지금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방법을 어떻게 바꿔나갈래? 그리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더 크게는 인사 고가에 대한 또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화관리 가이드라인을 뽑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래,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할래, 이것이 이제 버전 2.0이라는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알기로 구글은 한 버전 한 3.0 정도 되는 기업을 알고 있어요. 저희의 데이터로 보면.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시작을 하고 이 사분면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냥 인테리어, 어린 기업에 갔더니까 홈부스가 있더라, 포카스룸이 있더라, 뭐 다양한 회의실이 있더라, 그냥 그걸 그대로 찍어서 인테리어를 해봐. 기업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내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 한 분이 내 앞에서만 일해, 저기 가려면 내 승인을 받아 하는 순간 그 공간은 왜 저렇게 됐어? 다시 바꾸고, 그 공간 아무리 바꿔도 기업 문화가 안 바뀌면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혁신에 대한,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이미 도입을 했어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버전 1.0, 2.0, 3.0, 4.0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출발이 근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역량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갈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스마트 오피스를 한 번에 끝내는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속 성장이 가능한 혁신 모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